노엘,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메이드를 담당하고 있는 바위 속성의 메인딜러입니다. 초보자 기원의 주인공이기에 대부분의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메인딜러이지만 정작 성유물을 파밍하고 파티를 구성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채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어 가이드 제작에 우선순위가 밀려버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캐릭터이기에 가이드 제작이 늦어진 점은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노엘의 이해도를 마구마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페보니우스 검술, 메이드, 그냥 평타입니다. 호심경, 바이온소 피해와 함께 보호막을 생성합니다. 피해 흡수량은 방어력에 비례하며 이 상태의 노엘이 평타, 강공을 명중시키면 일정 확률로 파티에 HP 회복 효과를 제공합니다. 헬량 또한 방어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바이온소 보호막이라 매우 단단합니다. 모든 피해에 150% 흡수 효과를 가지는 바이온소 보호막이니까 엄청나게 견고하죠. 종려가 희대의 사기 캐릭터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지막지한 보호막 개수도 빼놓을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온소인 것이 큽니다. 그럼 종려 다음 가는 보호막 서포터로 노엘을 채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제독시간이 12초인 대비해 쿨타임이 무려 24초나 되는지라 보호막 서포터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 입자를 단 한 개도 생성하지 않아 노엘은 자체적인 원소 수급 능력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다른 바이온소 서포터의 도움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대청소, 공격 범위가 크게 증가하고 공격이 대체될 수 없는 바이온소 피해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노엘의 방어력에 기반하여 공격력이 상승합니다. 대검이라는 무기군에 어울리는 장대한 리치로 다수의 적을 상대하는 것에 특화된 무기입니다. 25초라는 넉넉한 지속시간을 가진 데다가 쿨타임이 지속시간의 2배였던 스킬과는 달리 궁극기는 쿨타임도 지속시간과 동일한 15초이기에 원소 에너지만 채워도 무한지속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노엘은 자체적인 원소 수급 능력이 전무하기에 그 부분은 외부 요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성, 전신 전이를 개방하면 노엘이 대기 상태에 있고 필드 캐릭터의 HP가 3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노엘 방어력의 400%만큼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보호막이 생성됩니다. 지속시간은 20초로 해당 효과는 60초에 한 번씩 발동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세이브 효과죠. 안 그래도 수메르 출시 이후로 3검기, 정갈 등 한방 데미지가 강력한 몹들이 나선 비경에 배치되는 일이 잦아서 나름대로 괜찮은 평가를 줄 수 있는 패시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성, 산뜻 깔끔을 개방하면 노엘의 평타, 강공이 적에게 4번 명중하면 호심경의 쿨타임이 1초 감소합니다. 호심경의 긴 쿨타임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는 효과이긴 합니다. 문제는 커버를 해도 감당이 안되는 24초인데요. 애초에 대검 캐릭터인 노엘은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효율이 잘 나오는 효과는 아닙니다. 돌파 재료입니다. 단단한 황옥과 현암의 탑, 낙락베리, 불길한 가면입니다. 단단한 황옥과 현암의 탑, 리월에 위치하는 무상의 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낙락베리, 이게 낙락베리입니다. 몬드에 분포하는 특산물이며 바람맞이 산 근처에서 파밍이 가능합니다. 불길한 가면, 큐츠족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성입니다. 평, 큐, 이 순서로 올리는 것을 추천드리긴 하나 중요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골고루 같이 올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특성책은 투쟁, 몬스터 재료는 가면, 중간보스 재료는 동풍의 발톱입니다. 투쟁의 철학, 몬드에 위치하는 잊혀진 협곡 비경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 요일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입니다. 불길한 가면, 평소 추추족을 많이 잡으셨다면 굳이 파밍할 일은 없을 겁니다. 동풍의 발톱, 몬드의 주간보스인 드발린을 잡으시면 됩니다. 드발린 주간보스는 몬드 마신 임무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해방됩니다. 무기입니다. 쇠석의 붉은 뿔, 높은 치명타 피해와 방어력 증가, 방어력에 비례한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 쇠석입니다. 아라타키 히토의 전용 무기로 출시되었으나 동시에 노엘의 종결 무기이기도 합니다. 둘 다 방어력을 주옵션으로 사용하는 바이온소 메인딜러이니 노엘이 쇠석을 못 쓸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는 딱히 쓸만한 오성이 보이지 않으니 바로 4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무기 검, 기행무기 중에서 가장 밸류가 높다고 평가되는 이무기 검으로 치명타 확률과 피해 증가를 제공합니다. 보통은 스택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종려 같은 보호막 캐릭터를 채용해야 하지만 노엘은 본인이 직접 보호막을 두를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채용이 강요되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노엘도 종려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그렇게 큰 장점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배경검, 주 옵션이 방어력이고 무기 효과마저 공격력과 방어력을 제공하는 단조무기 배경검입니다. 단조무기인데도 효과가 워낙 잘 맞다 보니 이 무기 다음가는 딜 포텐셜을 보여줍니다. 페보니우스 대검, 보통 원축 효과를 가진 페보니우스 무기는 야랑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딜러에게 추천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이 노엘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딜이 좀 낮아지더라도 일단 딜을 하기는 해야죠. 원축 사이클이 안 돌아서 딜을 아예 못하면 그 강력한 딜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쇠석, 이무기, 배경검은 전부 4바위 파티를 채용하던가 하는 식으로 원축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전제하에서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여건상 어려우신 분들은 페보 대검을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당장 초보자 기원에서 노예를 뽑으신 유비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무기나 설명드릴 성유물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은 훌륭한 대화수단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시고 성유물은 전투강 2세트에 검투사나 무인 성유물을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성 성유물은 모험 등급 45가 넘고 나서야 효율적인 파밍이 가능하니 약한 레진 사용을 자제하시고 모험 등급 45부터 본격적인 파밍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성유물입니다. 풍요로운 꿈의 껍데기. 방어력 기반의 바이온소 캐릭터만이 사용하는 껍데기 성유물은 그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노엘에게 있어서 궁합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 효과가 아니라 사실상 방어력 54%와 바이온소 피해 보너스 24%를 상시로 제공하는 성유물이라는 점에서 점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죠. 검투사의 피날레. 노엘은 평타 딜러인이 일반 공격 피해 증가를 제공하는 검투사 또한 유용한 성유물입니다. 방어력을 주 옵션으로 사용하는 딜러인데 2세트 옵션인 공격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치에 어긋나는 의무는 아니지만 노엘은 오로지 방어력 개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력을 공격력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을 지닌 거라 공격력 옵션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건 감안하셔야 하지만요. 껍데기가 출시되기 전에는 유성 성유물도 괜찮은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만 껍데기 출시 이후로는 거의 사장된 픽입니다. 그래도 궁합 자체는 잘 맞는 성유물이니 이미 파밍한 유성 성유물이 있다면 그걸 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방퍼 시계, 바운피 성배, 치아 왕관이 보편적입니다. 부옵션으로는 치명타 관련 옵션과 방어력, 그리고 원소 충전 효율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결 스펙은 치약 70에 치피 240, 혹은 치약 80에 치피 220, 거기에 원충 130이면 종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쇠석을 기준으로 한 스펙이기에 다른 무기를 사용하신다면 적당히 타협하시는 게 좋습니다. 별자리 돌파입니다. 1돌, 지원은 저한테 맡기세요. 대청소와 호신경이 동시에 발동된 상태에서 체력 회복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동됩니다. 원래도 그렇게 나쁜 확률은 아니었는데 노엘의 안정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돌, 선풍의 메이드. 강공격의 스태미나 소모량이 20% 감소, 강공 피해가 15% 증가합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이 효과를 받더라도 평타가 더욱 강력한 데다가 평타에 비교하여 노엘 강공이 가지는 이점이라면 방향에 상관없이 가하는 범위 공격이라는 점인데 사실 대청소를 발동한 시점에서 리치는 그다지 고려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충분히 넓은 범위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친구니까요. 4돌, 나중에 청소할게요. 호신경 효과가 종료되거나 파괴되었을 때 주변의 적에게 공격력 400%의 바이온소 피해를 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노엘은 방어력을 올리는 친구인데 이 방어력을 공격력으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이라 공격력 개수를 가진 효과도 효율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메커니즘이 대청소, 그러니까 궁극기를 발동한 상태에서만 적용되는지라 4돌 효과를 효율적이게 활용하려면 대청소가 지속되는 동안 효과가 터지게끔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지는 저로서도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6돌, 태클 하나라도 용서할 수 없어. 대청소 발동 중에 방어력의 50%만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더해서 적 한 마리를 처치할 때마다 대청소의 지속 시간이 1초 늘어납니다. 노엘을 성능 좋은 메인 딜러로 사용하려면 필수급이라 불리는 운명의 자리입니다. 방어력의 50%라는 게 상당히 파격적이라 언제였던가 한번 6돌 노엘과 2토 명함 중에 누가 더 좋냐로 논란이 불기도 했죠. 대다수의 의견이 2토 쪽으로 기울었고 실제 비교 결과도 그랬습니다만 그것과 관계없이 5성 딜러와 비교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군요. 추천 파트입니다. 바이 속성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파티 선택폭이 넓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한정적인 폭을 지닌 속성이기에 6돌 고르나 알베도 등 유비들이 데리고 있기 어려운 친구들을 소개드릴 수밖에 없는 점, 이 또한 저의 부족함이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고 종알에서 파생된 노고 종알입니다. 고로가 방어력과 바이온소 치명타 피해를 제공하고 중년은 높은 안정성과 내성 감소를 제공하며 알베도는 원충과 서브 딜링을 담당합니다. 노엘이 가지는 장점 또한 높은 안정성이기에 굳이 종료를 넣지 않고 6돌 운군을 넣어도 상당히 괜찮은 파티가 완성됩니다. 종료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운군을 넣어도 역시나 괜찮은 파티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평타 딜러인 노엘에게 운군이 따라붙을 수 있는 것처럼 평타에 반응하는 궁극기 서브 딜러 행추와 야란이 꽤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굳이 실전 파티를 짜보자면 이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노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